지난 영상에서는 왜 다이어트를 하면 식욕이 더 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입 터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하거나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무료 뉴스레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입 터짐을 겪었던 순간들에 대한 그 솔직한 이야기 댓글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식단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식욕은 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머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을 뭐 먹지? 저녁을 뭐 먹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음식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음식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점점 뇌는 피곤해집니다. 이걸 선택피로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많이 할수록 충동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식단을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사가 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은 이 메뉴, 저녁은 이 메뉴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루 종일 뭘 먹을지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주 먹는 메뉴들을 딱 정해두니까 음식 생각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식단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음식의 보상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오늘 운동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운동에 대한 보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보상 심리로 먹는 음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운동은 그냥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위한 행동,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체지방을 더 잘 태우는 행위로 보고 식사는 다이어트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이 둘을 약간 보상관계로 엮지 않는 것이 가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음식을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번에는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런데 그 후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욕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그 생각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흰곰을 떠올리는 것처럼 음식도 비슷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그 음식의 잔상이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먹고 싶으면 조금씩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참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그 먹고 싶은 음식을 맛보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좀 다른 음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음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는 완벽하게 참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지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가장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환경 바꾸기라고 생각을 해요. 즉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 과자나 뭐 케이크 이런 단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그 음식을 집게 되고 먹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냉장고에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닭가슴살 이런 걸 채워 넣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 냉장고의 음식들을 바꾸는 게 힘들어서 일부러 좀 과자를 안 사다 놓거나 아니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음식과 멀어지게 되고 건강한 음식들을 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소한 차이 같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온의 음식을 바꿔보고 냉장고의 음식을 바꿔보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는 음식 말고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취미거리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식욕이 배고픔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로워서 지쳐서 이런 경우에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 과거의 감정과 음식에 대한 관계는 뉴스레터에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음식 말고도 조금 사소한 즐거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간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조금 하나둘씩 생기면 음식만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걸 다른 걸로 풀게 되더라고요. 음식만이 내 유일한 위로가 되는 길을 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천천히 쌓아가야 다이어트의 탄탄한 기본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더 크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었으면 괜찮아. 다음부터 다음 식사부터 다시 평소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다이어트는 완벽하게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유지하고 성공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을 그냥 듣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워크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하나씩 직접 써보시면서 내 트리거는 뭔지, 그리고 나만의 기본 식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